안녕하세요.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스코틀랜드 독립을 무산시킨 결정적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독일에서 신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이면서 프랑스에선 전체 소비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이 세대는 또 누구일까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요즘 선진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 세력은 또 누구일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다 같습니다. 바로 노인입니다. 2014년 9월 스코틀랜드의 16세 이상의 전체 유권자 84.6%가 참가한 선거였는데요. 반대표가 55%로 과반수를 넘으면서 독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당일 연령대별 여론조사 결과를 해봤더니 16세에서 54세 사이 연령대에서는 독립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선 반대표가 무려 73%로 몰표가 나온 겁니다. 찬성과 반대의 표 차이는 38만 표 정도였었고요. 65세 이상의 유권자는 총 94만 명 정도였습니다. 65세 이상의 유권자의 몰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2012년 펴낸 독일과 유럽의 노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이 70대인 가정은 72%가 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중 43%인 차가 바로 새 차인 반면에 가장의 나이가 35에서 44세인 가정은 84%가 차를 소유했지만 새 차의 비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로선 노인이 중요 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프랑스의 생활조건 연구조사센터에서 2015년에 전체 소비 지출의 54%를 60대 이상이 담당할 거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60대 이상 인구는 전체의 22%입니다. 5분의 1의 사람이 2분의 1을 쓴다니까 얼마나 이 노인들의 소비 세력이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인이 소비 세력의 큰 손이 되는 것은 유럽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면서 막강한 소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신문 IBD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즉 1946년에서 64년생 사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밖에 안 되지만 보유 자산 규모는 무려 67%나 되고요. 소비 지출 규모는 전체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60세 이상의 소비 지출액이 무려 101조 엔 정도로요. 전체 소비액의 44%나 차지할 정도로 노인층의 소비 세력은 아주 높습니다. 우린 그동안 노인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가진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인하면 노후의 무료함이나 돈도 안 쓰고 자식에 기대서 살거나 손주 돌보는 모습, 경로 우드나 양로원 이미지만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노인을 다른 표현으로 시니어나 은퇴자, 실버 등 여럿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제 가장 강력한 소비 세력이자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로 골드 세대가 된 노인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고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노인에 의한 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주요 국가들의 공통점이 바로 노인층의 소비 세력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노후에 연금과 안정적인 자산을 통해서 왕성한 소비 여력을 가진 노인층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영케줄 매장에 가는 노인들도 꽤 늘었고요. 청바지 입는 노인들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노인도 급증했습니다.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건 이미 노인들의 기본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을 정도이고요. 꽃탈배는 더 이상 TV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VIP 고객에서도 노인층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노인들은 자식에게 가진 거 다 물려주고 가진 게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연금 제도도 마땅치 않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연금의 혜택을 누리는 노인들도 많이 늘어났고 결정적으로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기보다 자신이 남은 인생 더 쓰겠다는 태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서도 20, 30년간 더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작정 다 물려주기보다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노인은 바뀌고 있는데 기업들이 과연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을까요? 아니,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요?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보여준 사례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본 디즈니랜드는 놀이공원의 소비자로 노인층을 공략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노인의 이미지와 함께 동심을 찾거나 과거 어리거나 젊었을 때 행복했던 추억을 되살리는 것에 주목했던 겁니다. 부모님께 연간 입장권을 선물하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었고요. 노인들에게 각종 할인 혜택도 상시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의 디즈니랜드는 2013년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의 고객 비율이 20%까지 올랐습니다.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노인을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선 노인의 이동에 특화시킨 안전 택시가 있습니다. 가령 같이 쇼핑몰을 가서 장 봐주거나 자녀를 보러 갔다 오는 걸 도와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뭐든 다 됩니다. 택시가 차만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데려다주고 동행해주고 기다려주고 일종의 전세 택시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노인들은 나이 들어서 운전을 포기하거나 몸이 좀 불편하거나 하는 경우 이렇게 이동권의 제약이 좀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외출을 좀 기피하게 됩니다. 이들을 공략하는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브라질에는 CNA 스피킹 익스체인지라는 흥미로운 화상영어 학습 서비스가 있는데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 브라질 청년들하고 노년의 소소한 일거리를 찾으며 대화 상대를 필요로 하는 미국의 노인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양쪽의 니즈를 서로 충족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화상영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겁니다. 마케팅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노인을 노인처럼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을 늙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노인을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나 은퇴 후 그동안 못 해봤던 걸 누려보거나 여유로운 인생을 즐기고픈 사람들로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옵니다. 노인들에게 나이는 그냥 잊게 해줍시다. 우리 죽기 전까진 언제나 마음은 다 청춘입니다. 모두에게 늘 청춘, 그것이 우리가 노인 관련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노인을 건강, 요양 등 과거의 노인 비즈니스 관점만이 아니라 노인의 다양한 소비 욕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노인들만 생각해선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날 노인은 과거의 그 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김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